한 2주 동안 주식시장에 또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저런 변화가. 요즘 주식시장 어떻게 보세요? 주식시장을 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네. 보통 코스피랑 코스닥을 얘기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또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페드가 뭐 어떻고 막 그런 말씀 하실 텐데 그렇게 모두가 생각하고 내가 다 공부하고 3프로TV에서 다 알려준 거는 지나간 정보예요. 그리고 본질 가치와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100억에서 1000원 차이인 것처럼 별 차이 없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매월 매일 막 매주 있어요. 저 키움증권 다닐 때는 그 막 달력도 있어요. 달력도 해서 무슨 지표 발표 날 무슨 지표 날 그거 하루만 있나?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뭐 그러니까. 유럽도 있고 그러면서 뭐 이거 뭐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발표가 되고 그거랑 그거 안 듣고 하는 거랑 주식의 수익률이 사실은 안 듣고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2주 동안 이런 일이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경 쓰게 만드는 제 단어로는 소음이거든요. 그 소음을 자꾸 주면서 기자들 돈 벌게 하고 애널리스트 돈 벌게 하고 증권사 돈 벌게 하고 하려는 뭔가 이렇게 주는 것이지 투자의 구루들은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지난주에?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것 때문에. 카톡을 보내는데 카톡이 안 가요. 제가 그 인테리어 아파트 그 임차인분이 나가셔가지고 그 수리를 하나 해가지고 다시 임대를 놓는데 수리하는데 사장님한테 제가 뭘 보냈는데 사장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내드렸잖아요 했는데 안 보냈다고 봤더니 카톡이 안 가더라고요. 전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카톡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카카오 킥보드 반납. 카카오 킥보드 반납 못한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카카오 카카오페이 같은 걸로 킥보드를 이렇게 빌려서 지불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카카오가 안 되니까 이게 반납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금이 50만 원이 넘었다고 어떤 분이 진짜 열받아갖고 저렇게 글을 쓰고 이것 때문에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남궁훈 대표께서 사퇴를 하셨어요. 네, 사퇴를 하셨고 사람들이 막 카카오에서 자꾸 대표이사가 너무 자주 바뀌니까 야, 이거 김범수 나와라, 창업주 나와라 막 지금 이러고 난리가 났고 또 경찰이 압수까지 했어요. 네, 이거 압수수색까지 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되게 불안해하기도 하고 저도 아주 살짝 불났다는 소리 듣고 처음에 뭔 생각했냐면 내 거 이거 카톡 메시지랑 이거 데이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갑자기 팍 들면서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도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 상황은 이랬어요. 상황은 이랬고 이제 우린 주식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식시장으로 돌아가서 봤더니 야 진짜 제가 놀랐습니다. 진짜 보통 저같이 주린이들은 야 이제 카카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사람들이 주식 팔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우리 이 개미들 용감한 개미들이 삼성전자 팔아서 카카오 샀대요. 그리고 봤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를 바닥으로 보고 사들이고 있다. 제가 여기서 대표님한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네. 이럴 때 주식을 사는 것은 좋은 행동인데요. 네네. 좋은 행동인데 네.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주가의 회복이라는 게 네. 실제로 제가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네. 당일날 그날 이제 뭐 주말이었고 월요일날 이제 네. 주식시장 열렸을 때 5%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5% 급락했으니까 산다 라고 하는 것은 5%를 급락이라고 보는 사람은 한 6, 7%만 수익을 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5%에서 한 6, 7%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맞힐 수 없는 밴드예요.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서 아파트를 10억에 사서 네. 나 10억 7천만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안 하시죠? 안 되죠. 그럼 10억 아파트는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사세요? 20억? 20억. 그럼 몇 년 정도? 5년에서 6년. 5년에서 6년에 네. 2배 가는 네. 거. 네. 그러면 기대 수익률로 보면 10에서 15% 그렇죠. 정도 되는 거잖아요. 복리 15%면 저는 정말 우수한 투자를 그렇죠. 합니다. 근데 그게 복리 15%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년 그냥 이걸로 10%씩 15%씩 딱딱 벌어야지 사자마자 10억짜리 사서 10억
11억 5천에 팔고?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게 어느 네. 구간에 싸게 사면 어느 구간에 또 놓으면 그렇죠. 그걸 복리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카카오가 5%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15만 원 정도부터 한 5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나는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는 봐. 그런데 이번에 5% 빠진 김에 한번 사고 또 한 몇 달 후에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한 3, 4년 후에 두세 배 오를 거를 사는 게 주식이고 전반적인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이지 5% 빠졌다고 해서 산 다음에 5% 더 빠지니까 또 안 되네. 바로 올라갈 줄 알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들의 역발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 수익이 너무 작고 근데 그 기대 구간은 짧다 보니까 실제로는 연환산으로는 되게 높은 거예요. 나는 내일 한 5% 오르겠지? 그럼 5% 오르면 팔아버려야지? 야, 하루에 5%면 대박이겠다.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이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한 1년 동안 사고, 그 다음에 한 그 2년 동안 묵혀서 한 3년에 두세 배 수익을 내보자. 아까 이제 주식은 부동산은 5년에 2배니까, 주식은 그거보다 많이 벌어야 되니까, 3년에 한 2배 정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제 조건, 내가 그날 월요일 날 산 거 좋아, 잘했어 라고 결론이 바뀌려면 김현준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카카오의 본질 가치는 이 정도 되니까 이 회사의 경쟁 우위는 계속 될 거니까 앞으로 나는 6개월, 최소 6개월, 한 1년, 2년은 가지고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좋은 선택. 그렇지 않은다면 사실은 마치 역발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투기적인 마음인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카카오가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 악재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그 데이터가 그들에게는 거의 모든 자산인데 그 회사에 데이터 센터 관리가 안 돼서 불이 났다? 그렇죠. 이거는 그 기업이 가치가 떨어질 일인데, 저는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더 사는 걸 보고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는 게 저는 카카오를 안 써요. 카카오톡을 안 쓰니까. 진짜요? 네. 네. 팀장님과 카카오톡 대화했죠. 대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페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누가 나한테 카톡을 했는데 내가 답장을 한다 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제가 그 정도 이제 진짜? 팀장님과 월부를 생각하기 때문에 답장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전화, 문자, 이메일 약간 그게 공식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쓰는 편인데 어쨌든 그래 카카오톡을 잘 안 써서 모르는데 핵심은 그런 거예요. 카카오라고 하는 비즈니스는 쉽게 말하면 메신저잖아요. 이 메신저는 여러분들이 뭐 라인이라든지 텔레그램으로 많이 간다 이 얘기도 있었는데 당장 못 가는 이유가 나 혼자 가서 있다고 하더라도 내 친구가 그 인테리어 하는 업자 아저씨가 텔레그램을 안 깔았으면 라인 안 썼으면 나 혼자 보내봐야 카톡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받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낙인이 센 가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신저의 특정한 효과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제 생각에 한 달 정도 됐으면 아마 카카오 망했을 수도 있어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메신저 안 쓰고 지금 못 견딜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한 3일 만에 어쨌든 복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카오톡이 더 낫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내 데이터가 없어져? 아니면 이거 일주일 뭐 불통되니까 불편하다, 또는 이 대응이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용자가 뭉텅이로 빠져나가서 카톡에 친구가 없네? 내가 카톡이랑 라인을 둘 다 사용할 수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 퍼지는 순간 카카오는 끝장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메신저만 있을 때잖아요. 그 MSN 아시죠? 네이트원 아시죠? 이런 거에서 다 지금 이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카카오는 못 바뀔 것 같은 게 메신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뭐 광고하는 소상공인분들 카카오 플러스 친구 쓰시죠? 맞아요. 그 다음에 IT 업체들 카톡 챗봇 쓰시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결제 은행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주로 쓰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너무 이미 많은 곳으로 뻗쳐나가 있어요. 카카오가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네.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5% 빠졌을 때 사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네. 과거에 MSN이 없어지고 네이트온이 거의 없어질 듯이 됐듯이 카카오톡도 방심하기만은 좀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대비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남궁훈 대표도 사퇴하는 이 큰 수를 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이게 진짜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무섭다. 우리가 많이 종속돼 있죠, 그쪽에. 그쵸. 네. 종속돼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니 이 회사가 그냥 아주 작은 부주의로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불났는데 진짜 한 2주 동안 복구를 못해. 네. 그럼 진짜 문제가 그럼 됐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회사는 고객이 자산이니까 그 사람들 빠져나가면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는 4천만 중에 네. 한 500만만이라도 라인으로 가면 네. 카카오톡은 10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어요. 아예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네. 이게 그냥 단순히 빠졌으니까 뭐 저가 매수다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할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이런 걸 위기 관리를 잘하고 대응을 잘하는 역량이 있는지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냥 막연히 이랬어요. 아이, 뭐, 그냥 고치겠지, 뭐. 그런데 한 2시간 지나면 고칠 줄 알았거든요. 아니, 계속 못 고치는 그렇죠. 거야. 이런 일 자체가 거의 없었죠. 네. 네, 맞아요. 그날 하루 종일 못 고쳐가지고,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와, 그렇구나. 사실 카카오라고 해놓고 20년 초반에 저 때 그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진짜. 제가 그렇죠. 근데 사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런 주식 엄청 올랐죠. 네. 근데 그 주식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주도주,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게 이런 테크 기업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든 뭐 미국이든. 그렇죠. 보면은 오른 게 지금 대충 보면은 한 3, 4만 원에서 시작해서 15만 원까지니까 거의 한 4, 5배가 네. 그냥 불과 한 2년 사이에 올랐다가 또 저게 지금 3분의 1이 지금 돼가지고 네. 주가가. 근데 제가 한가 여쭙고 싶었던 게 이런 뭐 성장주, 흔히 말하는 미래를 보고 사는 주식 이런 것들이 저렇게 급하게 오르고 또 저렇게 많이 빠지고 막 이런 일이 있나요, 원래? 원래 있어요, 원래. 그리고 아주 똑같은 일이 네. 저도 주식을 하기 전인데 아마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네. IT 버블이라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부동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주식 역사가 한 400년 정도 됐고요. 네. 미국 주식 시장이 본격적으로 잘 되기 시작한 한 200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투자로 해서 장기간 성공하신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는 그게 뭔가 답이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어느 시대를 다 사는 게 달랐잖아요. 네. 1920년대 태어난 뭐 사람도 있고 80년대 태어난 사람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IT 버블 때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워런 버핏도 똑같이 얘기했고 존 템플턴 경도 똑같이 얘기한 게 IT 버블 때 얘기인데 네.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당신 안 사가지고 되겠냐라고 이제 비웃음을 당하던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던 때에 뻥안 치고 한 1년, 2년 지나면 그래서 안 사셨군요. 당신이 역시 구루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뭐만 바뀌었냐? 지금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IT 버블 때는 그런 거였어요.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 그렇죠. 앞으로 모든 걸 바꿀 것이다. WWW라는 거 아니야. 이런 세대였어요. 근데 그게 뭔가 시장을 바꾸고 산업이나 우리 생활을 바꿀 것이니까 그런 회사는 돈을 벌든 안 벌든 그냥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버블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걸 살 때 앞으로는 반도체가 없으면 안 돼. 모든 걸 모바일로 할 거야.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만 했지. 그래서 그 회사가 돈을 얼마 벌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거나 계산해 보지 않았고 그것을 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욕을 먹었어요. 저 멍청한 놈.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저게 돈을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다시 왜 떨어지냐?
어느 순간 돈이 버는 게 중요한 시기가 또 오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런 주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더 오르지 못할 시점부터 경기가 냉각되거나 금리가 올라가거나라고 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불확실한 게 뭘까? 그러면 얘는 돈을 벌어줘. 근데 얘는 돈을 못 벌어줘. 예를 들면 임차료가 막 나오는 부동산이 하나 있고 얘는 임차료는 하나도 안 나와. 근데 호재가 있어. 호재가. 호재만 있어. 근데 이미 집값 많이 올라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뭘 팔아야 될까? 당장 돈이 필요해. 안전하게 쌓아놔야 돼. 그러면 많이 올랐던 것부터 일단 팔잖아요. 그리고 갖고 있다가 좋은 아파트 오케이 알겠어. 1급지 알겠어. 근데 나중에 살려고 팔아놓잖아요. 저런 것부터 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올라갈 때 아무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떨어질 때도 아무 이유가 없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사실은 미국 주식들에 비하면 별로 안 떨어졌어요. 미국 주식은 정말 10배 올랐다가 10분의 1 토막 다 났거든요. 근데 제가 무서워. 인터넷 기업들을 보는 이 2020년, 21년에 잘 됐던 이 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보는 하나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2020년 2월보다는 주가가 낮아야 돼요. 코로나 이전으로 나는 돌아가지 않으면 그 주식을 안 봐요. 근데 이거는 정답은 아닌데 저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주식이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3만원, 4만원에 시작해가지고 16만원 갔다가 지금 아직 그만큼 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떨어졌다. 예를 들면 2만원, 3만원 갔다라고 하면 인연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꼈던 게 그냥 싹 없어진 거죠. 버블이 생겼다가 그대로 없어졌잖아요. 근데 과연 그럼 카카오는 2년 동안 놀았을까? 뭔가 개발했을 거예요. 그쵸? 회사는 분명히 과거 2019년보다는 발전했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그거보다 낫다? 라고 하는 건 한번 봐도 된다. 그래서 저는 손실의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IT 기업, 인터넷 기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더 떨어져야, 제 기준에서는 그래야 접근을 시작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완전 이거 꿀팁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부동산 방송 나가갖고, 타 채널 나가갖고, 지금 모 도시는 2017년 가격이다. 모르기 전이란 얘기죠, 부동산.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근데 겁나 떨어져.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2017년 가격이라는 건 진짜 엄청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제 온갖 안 좋은 얘기만 해. 맞아.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돈을 분명 벌고 싶어 하실 것 같긴 한데 행동하는 걸 보면은 돈 버는 것보다 입 터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맞는 거. 야, 이거 봤지? 여기 내가 악재 있다고 했잖아. 요새 들어보니까 뭐 CPI가 이렇다고 하더라. 이걸 좋아하나 봐. 근데 입을 닫고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닌데. 근데 대표님도 딱 그렇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 테크 기업이 막 비대면 이런 거 타고 한번 훅 간 거잖아요. 근데 비대면 이전만큼 가격이 오면은 그 사이에 또 코로나 시대에 또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개발하고 그럼요. 기업 역량이 성장하고 이런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니까 이제부터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국내 기업은 인터넷 기업을 투자 안 했는데 미국 기업들은 인터넷 기업을 투자를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그 신사임당 채널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기업 한번, 빅테크 기업들, 뭐 이런 인터넷 기업들 투자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최근부터는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요거 하면서 또 이제 하나 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카카오 터진 날 있잖아요. 와, 진짜 야 네이버 진짜 대단하더라. 네이버 그게 홈페이지에 딱 저게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문구도 봐봐.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저 앞에 괄호 열고 써있어. 카톡 데이터 센터 불러서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라인 사용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전날 어땠냐면요. 인기 차트가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날 어플 다운받은 거 랭킹이거든요. 라인이 압도적 1등. 그리고 두 번째 또 우티야. 왜냐면 카카오 택시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저는 어땠냐면 저는 라인도 깔아놓긴 깔아놨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시죠? 어플 오른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알람 뜨는 네네네. 거. 그게 막 몇십 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나한테 라인 보냈나? 하고 라인을 봤는데, 라인을 보낸 건 아니고요. 정말, 한 15년 전에 알던 애들이 막 떠. 여기 막 떠. 걔들이 라인을 까는 거야. 지금 답답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저같이 또 이제 주린이들을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설마, 여기 주식? 어떻게 되지? 그러고 나서 제가 관련된 거 몇 개 찾아봤는데, 사실 라인은 일본 주식이더라고요. 제가 네네. 몰랐는데, 네. 일본에 상장된 회사고, NHN, 그러니까 네이버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 차트 보니까, 딱 그 17일 날부터, 그날이에요? 네, 13일 날 터졌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개장하고 월요일 날 바로 올라왔네요. 많이 올랐네요. 네, 3일 연속으로 저기 20% 올랐네요. 20%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약간 이거 카톡 이거 봐라 하면서 그 흔히 말해서 카카오톡 대체주 네, 네. 막 요런 걸 이렇게 몰리더라고요, 사람이. 이럴 때 만약에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주식 뭐 요런 거 이렇게 보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저런 행위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네. 아니 근데 저거 봐봐. 3일에 20%야. 그러니까 저거만 이제 보고 나도 네. 3일에 20% 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하는 건데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들. 라인은 네. 일본 회사 맞아요. 네. 일본 회사 투자하면 제일 좋은 건 거고 네. 그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다면 네. 한국에서 이제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 NHN이 아니고요. 네. 네이버예요. 네이버. 근데 NHN을 사는 거야. NHN은 옛날 네이버가 NHN 이름이란 이름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네. 아예 다른 회사가 됐어요. 지금 분사. 네, 저거는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웹툰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코라고 해가지고 페이 중에 옛날에 많이 광고했던 맞아요. 그런 거 하는 그 다음에 저기 벅스 이런 걸 하는 회사고요. 벅스 그 음악이요? 네, 네이버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 딱 봐봐요. 그 날 입고 나서 3일 동안 연속으로 올랐어. 저거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것까지는 제 영역을 벗어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냥 네이버나 라인이다라고 네. 하시면 저도 항상 그런 생각 다 해봅니다. 네.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나쁜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럼요. 네.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이제 주식쟁이 이런 네.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도 저희 회사에 지금 인턴이 한 명 앉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 인턴한테 제가 오늘도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너는 주식을 너무 공부하듯이 한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눈치를 보면서 한다. 근데 주식쟁이는 그렇게 안 해. 주식쟁이는 생활 자체가 주식이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빠져있는 약간 덕후 같은 기질. 인 것이지 이렇게 공부하고 회사원처럼 하는 거는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식쟁이의 특징이 뭐냐면 어쨌든 어떤 국면 어떤 이벤트가 있더라도 여기서 돈 벌 게 뭐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쪽팔린 일인데 주식쟁이들의 이제 하나의 행태를 말씀드리면은 2011년에 일본 대지진 난 거 아시죠? 동일본 대지진. 네. 그러고 나서 원전 터지고 뭐 난리 났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엄청나게 큰 재앙이에요. 진짜 우리 충격적이었죠. 같은 인류이자 이 이웃나라 사람으로서 맞아요.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여의도에서 이 세미나 같은 거 듣고 있었어요. 앞에서 이제 상장 기업의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고 펀드 매니저들이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띵동 뭐 징징 하더니 몇 명씩 이제 하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일본 지진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나갔을까? 왜 나가지? 일본을 걱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본에 가족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본에 지진 터졌어? 오케이.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쇠주 뭘까? 이거를 찾아요. 야, 진짜 완전 그냥 꽂혀있구나, 그렇죠. 거기. 근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한 2년 동안 우리나라 차화정이라는 큰 랠리가 왔거든요. 일본 반도체, 일본 디스플레이, 일본 자동차, 일본 화학, 일본 조선이 우리랑 다 경쟁이었는데 그때 걔네들이 사실은 되게 안 좋게 다 망가졌어요. 몇 년간.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보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맞는데 어쨌든 윤리적으로 맞냐 아니냐는 이제 제가 좀 부끄럽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주식쟁이는 그렇거든요. 그럼 카톡 터졌으면 당연히 봐야지. 보죠. 당연히 보죠. 다만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NHN 말이죠.
그거 안 되고. 라인을 봤으면 내가 이해하는데. 네이버나 라인 오케이. 네. 오는데, 과연 카카오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다 빠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카카오톡에 종속된 것이 이렇게 뭐 일주일, 뭐 3일 정도 복구된 거 가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월요일 주식시장이 열릴 때는 카카오톡은 다 복구됐었어요. 네, 맞아요. 다음이나 뭐 이메일만 남았었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카톡 터졌으니까 무조건 라인. 카톡 터졌으니까 네이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건의 본질이 뭐고 이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건데 그 핵심을 깨뜨릴 수 있는 사건이냐 아니냐를 고민하고 했냐 이런 거를 아마 자문자답 해보시면 내가 투자의 본질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카카오 5% 빠져가지고 먹는 것처럼 네이버나 NHN 20% 먹으려고 단타 치려고 한 건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어때요, 대표님? 예를 들어서 자기가 카카오가 딱 터졌을 때 이게 좀 길어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난 게 복구가 한 2주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꾸 해. 야, 이제 카카오 못 믿겠다. 야, 불안해 이거. 네. 나 그냥 라인 할래. 나 라인 하는데 나 혼자 가면은 나 혼자 메아리를 쳐야 되니까 너도 라인 할래? 같이 깔래?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내 주변만 불확실하죠. 라인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라인을 딱 봤더니 이전 대비해서도 가격이 엄청 싸 이미 지금. 네. 그러면 라인 같은 거에 투자를 해볼 수 있나요? 투자해볼 수 있는데 보통은 저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냐면 네. 네이버나 라인에 대해서 이미 공부가 끝나 있어요. 빠삭하게 알고 네.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사건이 터졌다. 라고 하면 나는 지금 네이버나 라인의 가치가 카톡에서 뺏어오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가치는 되는 것 같아. 네. 근데 뺏어오는 건 불확실하잖아요. 이만큼 뺏어올 것 같긴 해. 네. 그럼 투자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공부를 안 했는데 막 그러면 아마 그게 2주 됐잖아요. 네. 그럼 네이버 주가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오르는 동안 마음 막 조급하잖아요. 네. 오르네. 근데 내가 산 날이 고점일 수 있으니까 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더블 오르고 나면 그때가 샀다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가 미리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제 카톡 데이터 센터 또 불날 거 기다리고 네이버로 공부해 놓냐. 그러니까 투자를 오랜 동안 숙성시켜가지고 많은 업종, 많은 기업을 분석해 놓는 거고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근데 다음 사이클이 한 번 무조건 와요. 네. 예를 들어서 아마 부동산 하시는 팀장님도 그럴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아파트가 현재 비싼데 그 입지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놓는 사람과 아니면 난 비싸니까 나중에 싸지면 사야지 하고 아무 공부를 안 해놨어 그 입지에 대해서. 근데 20억짜리 갑자기 10억 된다고? 절대 못 사. 안 사죠. 못 사.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최소한 이 정도 가치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땡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진언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부지런하고 다음 사이클에서 돈을 버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구독자분들. 지금 주가 떨어지는데 무슨 주식 공부를 하냐, 어쩌냐. 이 사이클에 공부를 해놔야 다음 강세장에 돈을 벌 수 있는 주식들을 찾아놓을 수 있는 소름 끼쳐.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제가 옛날에 대표님도 신사임당 채널을 아는 선배 했잖아요. 네. 저도 아는 선배 했고 제가 처음에 아는 선배 할 때 그게 뭐였냐면 전화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전화를 받는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사는 누가 전화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전화를 받자고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합시다라고 한 거는 제 자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전화 와도 웬만큼 공부가 돼 있다. 그 사람 사는 아파트 이름만 들으면 그 아파트 옆에 어떻게 생겼는지가 다 보여 나는. 왜냐면 평상시에 계속 다니니까 맨날. 그렇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맨날 평상시에 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기업을 공부를 할까 이걸 한번 볼까? 또 본인이 또 짜놓은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 착착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이 회사는 요렇고 지금 현재 주가는 뭐 싸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렇지만 이 정도 가격이 되면은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다 하고 이따 킵해놓고 다른 것도 공부해서 킵해놓고 하다가 뭔가 이렇게 지금처럼 막 대세 하락 막 가격이 엄청 안 좋아지는 구간이 오면 살 게 막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살 게 보이죠. 기다렸잖아. 우리는 떨어질 거 기다려.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딱 정해졌네요. 그냥 평상시에 공부하세요. 맞아요. 기업 공부하시고 대신 어디를 공부할지는 뭔가 약간 뭐 본인이 잘 알거나 관심이 있었던 산업군부터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대표님 책에 다 있죠? 공부하는 방법? 다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준 대표님 책 쓰신 게 좀 있습니다. 네.
뭐 부자들이 이런 주식을 삽니다나 최근에 나온 에이블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그 기준을 잘 베끼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